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리카 LA의 우세린입니다. 오늘은 카운셀러 선생님을 모시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증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심리상담사 켈빈 양입니다. 네, 선생님 상담소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네네. 아이들이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있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폭력 종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정신적, 신체적, 성적, 언어적, 그리고 이제 그 방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상담사들의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그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교회 뭐 목사님들, 교사, 그리고 뭐 카운슬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단체의 한 지도자로서 계신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법이 미국에는 존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적에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봤던 여러 가지 학대들을 또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 부모님의 그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이상 때문에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중에 한 예가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고 계신데 그 편집증이 있으셨어요. 우울증하고 편집증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그냥 집에서 항상 계시고 아이들에게 뭐 음식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학교조차도 보내는 거에 크게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 상태라 아버님도 안 계신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방임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상태들이 계속 진행돼서 결국에는 조현병까지 그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나시게 됐는데요. 그걸 통해서 또 어머님이 이제 그 망상 같은 걸로 인해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님께 이제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면 그 아이를 누구로 착각했냐면 본인의 아버지로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복하고자 복수하고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증상들이 있나요? 이렇게 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오는 증상은 우울 증상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증상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나 10살 미만 아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주로 안 보일 때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증상은 우선적으로 화를 많이 냅니다. 네, 10살 미만 아이들은 화를 많이 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때문에 그 학교 수업에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막 네, 울고불고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그 수업을 못 따라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가 너 얘는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정서적으로 불안해, 너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우울 증상들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 증상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이 증상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가요? 사춘기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좀 더 그 성인들과 유사한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삶의 무기력증이 나타난다든지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고 자꾸 지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태 파악을 못하고 자꾸 헷갈려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더 우울한 감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보이거든요. 자살이나 마약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학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은 또 그 호기심과 자기 그 자립심 발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못했던 그런 약물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자해도 해볼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상태 너무 악해지면 자살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10살부터 한 24살 그 사이에 그 사망률 중에 그 3위가 그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던 네. 아이들이 커서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다시 피해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 되물림되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얘기가 맞는 건가요? 저는 맞다라고 봐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어떤 텍사스 대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한 결과 학대, 가정 폭력으로 체포된, 구속된 사람들에게 연구조사를 한 결과 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폭력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폭력을 직접 경험을 했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명 중 1명은 극심한 학대까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극심하게 경험을 했던 적도 있었다. 이 모든 구속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혹은 폭력을 받았었다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 되물림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시급한가요? 네, 이 아이들은 사실 힘이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조금 도와주시려고 하시면 저희가 볼 때는 성인으로서는 신고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고를 해서요. 내가 직접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신고를 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락을 해서 그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이, 다리 역할이 내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 신고자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봤을 때도 저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911에 폴리스 리포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자막 나갈 수 있으면요. 아동보호복지부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다는 이제 차일드 어뷰스, 아동학대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일단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 거가 신고가 될 만하냐, 너희들이 도움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바로 케이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 빨리,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선택도 아닌데 한 아이의 인생에 멍자국으로 남겠네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돼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작은 불도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도 정말 큰 싸움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그것을 아이들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학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그 부분들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는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고 나서 화해까지 하는 모습까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올바르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